오늘 시장을 보면은 신성 델타테크는 계속 올랐는데 장중에 뭐 마이너스 전환되기도 했지만 변동성이 살벌하지? 맞아요. 와, 변동성이 위아래 막 20-30% 우습게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뭐 선왕 같은 종목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종목들은 막 하한가를 많이 갔어. 한 6개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장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초전도체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2차 전지로 반등이 또 세게 들어왔었고, 그리고 반도체도 일부 종목들을 좀 들어왔던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에서도 뭐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9%, 에코프로 BM도 거의 5%, 뭐 금양 같은 종목도 10% 올랐고, 골고루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명훈이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 저는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어제도 쭉 봤는데 2차 전지 말고는 새롭게 초전도체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테마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2차 전지를 공략을 했었는데, 어제도 시간 외부터 초전도체 살짝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니까 바로 2차 전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생각은 이제 조금 다른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자니 PD의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거든? 저도 기대돼요. 아니,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 빠지다가 마지막에 다 이렇게 말아 올린 데 있는 또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어. 오전에 기사가 나왔죠. 네이처에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독일 연구팀이 답을 찾았다.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절연체임을 밝혀냈다고 전했는데, 이번 기사에 좀 허점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논문이 아니고 기자의 기고문이고요. 그 기자는 일관성 있게 비관적으로 봤던 기자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모든 내용이 이미 발표됐었던 떡밥이고요. 그나마 최신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경우 퀀텀 연구소와 다른 샘플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퀀텀 연구소 측의 제조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도출해낸 결과물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분자 구조가 다르면 다른 물질이지 LK99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샘플을 가져가서 검증하는 곳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봐야 할 듯 싶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샘플은 지금 킹석배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지 않는 한 진짜 샘플 아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전에 네이처에서 퀀텀 연구소 팀에게 논평 등을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연구소 측이 답변을 안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발표일까지 버티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또 타 저널에서 투고 중이라 엠바고를 걸려서 네이처의 응답을 못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 하고요. 그래서 네이처가 알고 일부러 저러는 걸 수도 있다는 추측도 돌고 있고요. 원래 그쪽이 못 먹는 떡에 되게 침뱉기로 유명하기도 하네요. 아, 진짜?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 세력의 거래정지 회피와 개미털기를 시도한 게 아닌 거라고 봤었는데, 개미털기를 여기서 개미털기를 했다고? 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앞서 말한 이 이유들로 오늘 관련주들이 안 좋게 됐고요. 근데 하지만 다음 주에 뭐 샘플 제작이나 황산 납 확보 뉴스를 띄우거나 저 기사에 따른 뭐 반박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또 요동을 칠 듯합니다. 근데 그거 황산 납 확보 뉴스 아까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그것도 또 막 재탕이라고 또 그걸로 저점 대비 한 30% 올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완전히 각종 그런 찌라시와 뉴스로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조막선 세력부터 해갖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네이처에서 나온 재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허점들이 있다. 방금 자니 PD가 설명을 해드렸고, 결국에 돌고 돌아서 신성이 이렇게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까보기 전엔 모른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벌써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 됐어. 이 회사가 얼마 전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한 2천억대였나? 3천억대였던 것 같긴 해요. 기억을 하는데 한 달이 건너서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 1조 6천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니 PD 지금 수익률이 얼마큼 되지? 140%. 140%.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140%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여기까지 초전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장중 단타 아니면은 거의 이거는 손을 못 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일단 매매를 안 하고 있긴 한데, 대신에 만약에 초전도체가 빠지면은 어디가 오를까?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찾아보고 있었잖아. 네. 힌트가 이게 항상 반복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보면은 우리 처음에 신성 델타가 여기 빠졌을 때, 이때 네. 윗꼬리부터 하고 이때 빠졌을 때, 이때 뭐가 올랐는지 알아? 뭐였죠? 이때는 네.
지금처럼 2차 전지가 아니었고 바이오였어. 바이오 종목들이 갑자기 얘네 빠지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수급이 확 몰렸었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빠졌을 때가 8월 8일 이때는 2차 전지 쪽이 좀 올랐어. 근데 2차 전지에서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오히려 뭐 포스코 그룹 애들,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 같은 애들이 2차 전지 빠질 때 정말 많이 올랐었고 그 이후로 초전도체 계속 올라가니까 다 빠졌지. 네. 다 오르는 거 없이. 빠지고 블랙홀처럼 계속 얘네들이 수급을 흡수하다가 이날 오늘이지. 물론 이제 신성델타테크는 잘 버텼지만 다른 종목들은 다 하한가란 말이야. 네. 거의 하한가 비슷하게 빠진 종목들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자금들이 오늘은 좀 모처럼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몰렸다. 처음 투매 때는 바이오, 두 번째 투매 때는 2차 전지에서도 일부 포스코 그룹, 세 번째 투매 때는 1차 전지에서도 특히 에코프로 이렇게 좀 매번 똑같이 움직이진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학습을 했어. 어떻게 학습을 했냐면 초전도체가 빠지면 2차 전지가 날아가는구나. 마치 네. 이 시소 타기 게임은 이제 완벽한 시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함정이 또 조만간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엇박자가 나올 수 있게 좀 시장은 아주 쉽게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하긴 단순하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단순하게 잘 나왔단 말이야. 네. 근데 다음번에도 또 똑같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고 혹시나 속임수가 나오면 어떡하지? 나는 좀 거기에서 보고 오히려 엇박자를 예상을 하고 환수 앞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순하게만 접근을 안 하려고 난 그렇게만 보고 있어. 근데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로 또 완벽한 또 시소타기 게임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초전도체 때문에 2차 전지가 더 많이 올라 버리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포지션을 또 취할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명훈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네. 앞으로의 시장에 어떤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고 거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할 생각인지 명훈이 생각이 있어? 저는 지수를 봤을 때 그렇게 막 엄청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지수가 살아나고 하락장 말고 상승장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매매해도 되지 않나 싶고 지금은 너무 초전도체 혈안이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도 또 많이 빠지다가 양봉으로 바뀌면서 끝나긴 했거든. 네. 코스닥도 오늘 모처럼 좀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네. 그냥 기술적 반등인 것 뿐이다. 아직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반대의 시소타기를 노려서 2차 전지를 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수 자체가 여기에서 좀 꺾여버리면은 아무리 2차 전지라도 같이 네.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도 오늘 반등이 세게 나온 것 같지만 요 전저점 요 구간을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하진 못했거든.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또 결국에 다시 저항대에 맞고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확실하게 뭔가 이게 해결이 되는 호재가 나오면은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바로 회복할 것 같아. 근데 중국 부동산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채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생길 거다. 결국엔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아마 특별히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최근 같은 시장처럼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다시 뱉어내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나는 높다고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자니 PD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140%입니다. 아이고 시장 빠지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뭐 시소타기 게임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어렵게 매매를 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지? 그죠? 우리는 막 이게 빠지면 2차 전지 뭐 이게 뭐 반도체 막 다 고민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일주일 전에 초전도체 하나 샀는데 140% 수익인데요? 아니 우리는 뭐 매매할 만한 게 없어서 쉬는데 자니 PD는 너무 많이 올라서 거래 정지가 돼서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오늘도 이대로 끝나면 거래 정지인데 하면서. 그러니까요. 행복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거래 정지 되면은 또 다른 종목들이 혹시나 내일 파워로지스나 덕선 이런 또 풀리잖아. 네. 또 이런 애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여기에서 롤러코스터가 나올지. 오늘 신성 델타에서 단타 치시는 분들 최근에 굉장히 재미 보신 분들이 많아갖고 그런 분들이 계속 거래이 풀리는 종목들에서 계속 놀지 않을까. 여전히 이제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종목들은 단타를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모처럼 2차 전지 반등이 좀 나와서 시장이 또 돈이 조금 돌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도 일단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봐야겠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수남매에 대한 모습들과 사람들이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 나눴잖아요. 나는 시소타입 게임이 계속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다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고, 과거의 학습처럼 당분간은 그게 지속될 거다 라고 말하는 이제 명훈이 같은 친구도 있는 거고, 인간지표로 활동하고 있는 뭐 잔이의 역할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들이 있고, 여기에 맞게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간접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다양한 해석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